아세탈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주어져 있는 얘는 뭐 아주 전형적인 키톤이죠. 근데 얘가 그 산촉매 조건에서 여기는 ROH, 이게 뭡니까? 바로 이제 알코올이에요. 얘랑 반응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알코올이 두 번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키톤에 있는 이 카보닐 그룹에 있는 이 카보닐 탄소 있죠? 이 카보닐 탄소 쪽으로 이 알코올의 산소, 이게 이제 일종의 여기서 그 이제 뉴클레오 파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가 이 카보닐 탄소랑 반응을 해서 이 산소의 알킬 그룹, 요게 두 번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 붙기 때문에 알코올을 두 분자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화합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세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원래 키톤에 붙어 있었던 이 카보닐 산소 있죠. 이 카보닐 산소는 이런 식으로 H2O, 물의 형태로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키톤, 뭐 사실은 키톤뿐 아니라 알데하이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카보닐 화합물들이 이렇게 알코올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화합물을 만드는 걸 우리가 아세탈 형성 반응이라고 해요. 이게 그 유기화학 전반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뭐 곧 뭐 예로 말씀드린 어떤 프로텍팅 그룹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에서 이 아세탈 형성 반응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보닐 화합물이 이렇게 아세탈을 만드는 이 반응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아세탈 반응은 좀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나오나? 나와라. 넘어라. 오케이. 자, 필기하시고요. 자, 적으세요. 주어져 있는 아제탈 형성 반응은 이 자체가 보시다시피 이게 화살표 보시다시피 왔다 갔다 하는 평형 반응입니다. 즉 가역 과정이라는 얘기죠. 정반응도 되고 역반응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의 지배를 받을 수 있냐면 그 르샤틀리의 원리, 이걸로 정반응과 역반응의 뭐냐면 우세성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르샤틀리 원리의 뭐 가장 그 기본적인 효과는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세탈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아세탈만 생성물인 게 아니라 이렇게 원래 이 카보닐 산소로부터 물이 떨어져 나온 얘도, 이 물도 지금 이 아세탈 형성 반응의 생성물이죠. 그러면 르샤틀리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정반응을 우세하게 하고 싶다. 뭐 어떤 테크닉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H2O. 얘를 확 소거해 주는 거예요. 얘를 샥 없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놈이 만들어지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겠죠. 바로 그 르샤틀리 원리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역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물 얘를 잔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얘가 산촉매 조건에서 반응이 이 반응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산촉매니까 H 플러스 이게 필요한 거고, 결국 물을 넣어주는데 요거 대신에 H3O 플러스
이런 걸 잔뜩 넣어주면 이놈이 뭐로 작동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생성물의 일부가 바로 이 다시 반응물이 돼서 역반응이 더 잘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세탈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과량 넣어주면 그때는 역반응이 돼서 오히려 키톤 쪽으로 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르샤틀리의 원리를 활용하면 어찌됐건 정반응이건 역반응이건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세탈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잘 한번 살펴보시면은 바로 요 단위가 이게 바로 이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이서 작용기가 뭐예요? 바로 어떤 탄소에 또 산소가 붙고 또 탄소가 붙는 요런 작용기를 우리가 이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산소를 기준으로 여기도 탄소고 여기도 탄소니까 요것만 보면 이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한 탄소에 이서가 쌍으로 붙은 거예요. 그 탄소는 과거에 카보닐 탄소였을 것이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카보닐 탄소 자리에 이렇게 쌍으로 이서가 붙어 있는 이런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아세탈이라 부른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놈의 아세탈이 어떻게 된다? 보시다시피 이서처럼 반응성이 상당히 작다라고 했죠. 이서가 보시다시피 아세탈은 이서랑 상당히 구조가 유사하다고 했었는데 재밌는 건 이 이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작죠. 그래서 이서라고 하는 게 보통 뭐로 사용돼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보통 용매로도 잘 사용이 되죠.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용매로 사용될 정도로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이서처럼 여기에 있는 아세탈도 반응성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뭐만 가능하냐면 산분해 반응. 산이 촉매인 조건에서 분해 반응 정도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지금 이 3분해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아세탈 형성 반응의 역반응. 그게 지금 산분해 반응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아세탈 형성 반응이고 생성된 아세탈의 역반응이라는 게 바로 이 녀석의 산을 이용한 분해 반응. 이게 바로 아세탈 형성 반응의 역반응이 바로 산분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반응성 없이 그냥 어떻게 된다? 정반응, 역반응 정도로만 언제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묘한 그 작용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뭘 해볼까요? 바로 이놈이 왜 이렇게 반응 진행이 되는지 이 아세탈 형성 반응의 미케니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칠판 지웁니다. 자, 아세탈 형성 반응의 미케니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에 짜잔 키톤이 있습니다.
자, 키톤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이 있을 수 있죠. 산소에. 자, 그리고 이 주어져 있는 아세탈 형성 반응은 항상 뭐가 필요하냐? 바로 산촉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산촉매가 뭐 어디에 들러붙을까요? 바로 전자는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움직이니까 여기 있는 산소가 이압하고 요 산이랑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그래서 수소가 산소의 비공호 전자랑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 산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면 산소의 유효 전기임성도가 커지고 그만큼 산소는 주변에서 전자를 강하게 끌어올 수 있겠죠. 그럼 이 산소가 전자를 어디서 주로 끌어오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탄소. 여기 전자를 강하게 끌어올 수 있겠죠. 그럼 요 놈의 산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강한 델타 플러스가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여기에 누구를 반응을 시키냐면 바로 짜잔. 자, 알코올을 등장시킵니다. 그럼 이 알코올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전자가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가 뉴클레오파일. 아까 알코올이 뉴클레오파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죠? 저희가 이 카보닐탄소한테 전자를 이압하고 제공합니다. 그럼 저 카보닐탄소가 또 옥텟을 만족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카보닐 탄소가 있죠? 이 카보닐 탄소에 이 알코올에서 제공된 파란색 산소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카보닐 탄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고 있던 파이 결합 전자가 이런 식으로 산소 쪽으로 온전히 이동을 합니다.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산소는 형식 전하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산소가 뉴클레오파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이 산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된 산소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유효 전기임성도가 커지고 주변에서 전자를 강하게 끌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수소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아주 많이 부족해지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주변에 하여튼 이 알코올은 어찌됐든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알코올이 앞서는 뉴클레오파일로 작동해서 탄소랑 반응을 했는데 여기 있는 산소가 이제는 뭐로 작동을 할 수 있다? 염기로 작동을 하면서 이 수소한테 전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소가 다시 또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산소하고의 결합 전자를 산소 쪽으로 내어놓죠.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OH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알코올 산소에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떨어져 나온 빨간색 수소가 이 산소에 기존에 이제 알코올 그 산소였죠. 거기 이제 수소가 결합을 하면서 이 산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카보닐 탄소에
알코올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O 알킬 그룹이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산소에 이 H 수소가 붙어서 알코올 작용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것만 보면 알코올이고 요것만 보면 이서 작용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요 중간에 만들어진 놈 있죠. 처음 시작한 얘는 키톤인데 그게 이렇게 지금 알코올이랑 한 번 반응했죠. 알코올이랑 한 번 반응에 만들어진 얘도 사실 중요합니다.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헤미아세탈이라고 합니다. 자, 아세탈은 이 카보닐 탄소에 그 알코올이 두 번 붙은 걸 아세탈이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알코올이 한 번만 반응한 건 우리가 헤미아세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헤미아세탈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반응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이 산소에 붙은 이 수소 있죠. 이게 다시 또 여기서 산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OH 작용기 있죠. 여기에 붙은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바로 수소랑 산염기 반응을 합니다. 그럼 수소가 다시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알코올 쪽으로 전자를 내어놓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여기서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상황 보이세요? 자, 산소에 이 그 녹색 전자가 수소한테 전자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전자는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산소의 비공호 전자는 전자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수소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플러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자가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수소가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파란색 전자를 이 알코올 산소 쪽으로 보내게 되면 수소 이동을 통해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산소는 다시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고요.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유효 전기임 송도가 커지면서 주변 원자들의 전자 밀도가 상당히 낮아지죠. 그러면 주변 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 붙어 있는 요 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델타 플러스. 그럼 여기 있는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델타 플러스 쪽으로 전자를 이압. 이때 다시 이 알코올이 뉴클레오파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탄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옥텟을 또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탄소하고 산소 사이 결합 전자가 다시 산소 쪽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요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산소의 파란색 전자가 뉴클레오파일이 돼서 이 탄소한테 전자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 빨간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 전자, 이 녹색 전자를 산소 쪽으로 떨어뜨려내면, 자, 이 알코올 분자는 뉴클레오파일로 작동하는 거고, 이 떨어져 나온 이 산소는 바로 리빙 그룹, 이탈기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탈기로 물이 떨어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카보닐 탄소에 바로 이 외부 산소에 산소가 뉴클레오파일로 결합을 하게 되고, 산소는 옥텟을 만족하기, 그리고 그냥 산소는
보시다시피 비공호 전자를 카보닐 탄소한테 전자 제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의 입장은 어떻게 된다?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산소는 이제 미탈기로 떨어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산소가 사실 뭐 어디서부터 있던 녀석이냐면 바로 얘는 맨 처음에 있었던 이 카보닐 산소거든요. 그래서 이 카보닐 산소가 결국 이탈기가 되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가 됐건 간에 그 산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면 이 붙어있는 수소는 또 전자가 매우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떨어져 나온 이탈기가 다시 한번 이때 염기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소한테 전자 제공을 하고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산소 쪽으로 떨어뜨려 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 요 카보닐 탄소 쪽으로 O알킬 그룹 해서 자,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수소는 물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는 H3O 플러스 형태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놈이 바로 뭐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아세탈.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세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과정은 뭐라 그랬어요? 왔다리 갔다리 가입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반응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도 가역적으로 반응 진행이 되는 평형 반응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보닐 탄소 자리에 이렇게 그 O알킬 그룹 이런 그 알콕사이드 작용기가 두 번 붙어서 아세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약간 그 뭐 오해 없으시길 그냥 그리기 편의를 위해서 이 카보닐 탄소 자리를 이렇게 좀 바꿔 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60도만큼 돌리면 이 탄소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뭐 갑자기 탄소 자리가 바뀌었냐 그게 아니라 얘를 이제 그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60도로 돌려서 카보닐 탄소를 다시 표시를 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세탈이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여기서 또 뭐도 사실 중요하냐면 이 헤미아세탈이라는 놈도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보통의 화학 반응에서는 이 아세탈 형성 자체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아세탈 형성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헤미아세탈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곧 얘기할 탄수화물 주제에서 이 헤미아세탈 주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카보닐 화합물에 알코올이 반응을 하면 이렇게 헤미아세탈이 됐다가 한 번 더 반응해서 아세탈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미케니즘의 과정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칠판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 실판 마무리 하시고요. 저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자, 보시다시피 NaBH4는 바로 이게 소듐이 1 플러스 양이온이고 BH4가 결국 이제 뭐를 공급하는 거냐면 바로 H 마이너스 하이드라이드를 공급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는 NaBH4는 바로 뭐냐면 아주 마일드한 환원제죠. 반응성이 조금 더 좀 부드러운, 반응성이 조금 떨어지는 환원제입니다. 그래서 이 NaBH4를 쓸 때는 반드시 용매가 뭐다? 반드시 알코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용매가 아니면 NaBH4는 환원제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매는 반드시 알코올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NaBH4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용매가 알코올이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얘를 반응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뭐예요? H3O 플러스의 가수분해 과정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런 NaBH4라는 마일드한 환원제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카보닐 화합물들이랑 어떤 그 반응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키톤이죠. 근데 주어져 있는 얘는 뭐예요? 카보닐 그룹에 알킬 그룹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에스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똑같은 카보닐 똑같은 건 아니고 이 카보닐 화합물들이지만 키톤하고 에스터는 반응성이 좀 사뭇 다르죠. 키톤은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상당히 크고요. 여기 있는 에스터는 반응성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반응성이 상당히 작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NaBH4의 하이드라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키톤하고 에스터 중 누구만 반응을 한다? 여기에 있는 요 키톤만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에스터 작용기는 이 NaBH4로 전혀 반응을 시킬 수가 없고 여기에 있는 이 키톤 이 자리만 어떻게 된다? 저기에 있는 조 하이드라이드가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 파일처럼 반응을 해서 여기를 환원을 시키고 이 자리에 있었던 저 카보닐 산소는 요렇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가수분해했을 때 들어온 이 H가 수소가 붙어서 알코올 작용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키톤하고 에스터가 있을 때 NaBH4 같은 걸 쓰면 이거 자체가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둘 중에서 반응성이 더 큰 키톤에만 이렇게 이 하이드라이드가 환원제로 작동을 해서 반응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카보닐 탄소는 OH, 알코올이 되는 이런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터도 카보닐 화합물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응성이 작아서 얘는 반응을 한다 안 한다? 반응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환원이 된다. 이렇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기질에 이제 환원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리튬 얼루미늄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녀석을 리튬 얼루미늄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걸 반응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튬은 1 플러스 구경꾼 양이온인데 여기 붙어 있는 얼루미늄 하이드라이드도 결국 바로 H 플러스의 하이드라이드 공구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썼던 NaBH4와는 달리 리튬 얼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얘는 극강 환원제입니다. 즉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환원제 중에서 극강입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키톤 작용기하고 에스터 작용기 반응성이 크고 반응성이 작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얘는 극강 환원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키톤 알데하이드, 키톤 에스터 구분 없이 전부 다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서 또 이제 눈여겨보실 거는 리튬 얼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썼을 때는 용매가 반드시 THF입니다. 아까 NaBH4는 반응성이 작고요. 그 작은 반응성임에도 반응을 진행시키려면 알코올 용매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죠. 앞서의 NaBH4는요. 근데 리튬 얼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그 자체가 반응이 폭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용매를 알코올로 썼다간 폭발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실험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녀석입니다. 진짜 극도로 위험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의 이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매를 THF로 써야 됩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이 리튬 얼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극강 환원제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작은 에스터도 전부 다 반응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키톤 작용기에 하이드라이드가 붙어서 알코올로 환원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요 에스터 작용기가 붙어 있었던 요 카보닐 탄소 있죠. 이쪽도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하이드라이드가 전부 다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자리에 보시다시피 자, 요렇게 OH 요렇게 수소가 들러붙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에스터는 보시다시피 이 수소 하이드라이드에 의한 환원 반응이 두 번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카보닐 탄소의 하이드라이드가 두 번 붙고 요 카보닐 탄소에 붙어 있던 산소가 가수분해 과정에 수소랑 반응을 하면서 여기도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지금 이 경우는 요 자리는 2차 알코올이 되는데 요 자리는 1차 알코올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O-알킬 그룹은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얘도 가수분해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또 다른 알코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이드라이드가 카보닐 탄소랑 반응을 하면 하이드라이드가 뉴클레오파일로 작동을 해서 이렇게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까 NaBH4는 반응성이 작아서 키톤하고만 환원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리튬 얼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어떻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이 카보닐 탄소 여기에도 다 환원 반응이 돼서 최종적으로 알코올이 두 군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에스터 작용기에 붙어 있었던 알콕사이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알코올로 또 가수분해 후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원제에 따라서 1번 환원제에 따라서 저기 기질이 다르게 반응을 해서 1번, 2번의 지금 반응 예시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자, 다음 풀어볼 문제는 바로 요겁니다. 자, 이 기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앞선 퀴즈의 그 기질이죠. 재밌는 건 여긴 키톤이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에스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키톤하고 에스터 중 누가 반응성이 더 크고 누가 반응성이 더 작다고 했었죠? 바로 키톤은 반응성이 크고 에스터는 반응성이 더 작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키톤은 그대로 두고요. 반응성이 큰 건 그대로 두고 반응성이 작은 걸 이렇게 반응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기질로부터 요거를 반응시켜서 이걸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반응성이 약한 환원제를 쓰면 얘만 반응을 하고요. 반응성이 강한 리튬 원룸늄 하이드라를 쓰면 둘 다 반응을 했었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선택적으로 오히려 반응성이 약한 것만 반응시키고 반응성이 큰 건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그 반응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반응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 주어져 있는 그 보시다시피 기질입니다. 여기에 뭘 반응을 시킬 거냐면 요렇게 짜잔. 자, 이런 놈을 산촉매 조건 하에서 반응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때 이놈의 이름이 뭔고 하니 바로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에틸렌 글라이콜이 여기에 있는 이 기질과 반응을 하면 희한하게도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바로 짜잔. 엥? 이게 뭐예요? 무슨 개구리 모양 같죠? 이게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카보닐 탄소가 요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두 산소가 각각 이놈입니다. 무슨 그 사마귀 머리 같죠?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냐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세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세탈은 현재 고리형 아세탈이네요. 보이시죠? 자, 아세탈은 잘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카보닐 그룹에서 아세탈은 잘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재밌는 건 그게 고리형이 되면 그 아세탈 형성 반응이 더욱 우세해집니다. 왜일까요? 자, 고리형이 된다는 얘기는 자, 원래 이 카보닐 탄소에 알코올 분자가 두 개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아세탈에 알코올 분자가 두 개가 반응을 하고 총 세 개의 분자가 반응을 해서 나중에 물이 하나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세 개의 분자가 반응을 해서 아세탈에 물까지 더해서 결국 뭐가 만들어지냐면 분자 두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의 아세탈 반응은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요. 입자 개수가 줄어드니까. 근데 이게 고리형이 되면 어떻게 된다? 엔트로피 감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아세탈 형성 반응은 분자 3개가 분자 2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보시다시피 이 분자 하나가 또 다른 분자 하나랑 반응해서 또 사실 이제 뭐가 만들어졌겠냐면 이렇게 H2O가 만들어졌겠죠. 여기 있는 이 산소는 바로 이 알코올에 있었던 이 카보닐 그룹에 있었던 카보닐 산소였을 것이고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두 분자가 반응해서 두 분자가 되는 거니까 알코올 감소가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감소가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보통의 아세탈 반응은 알코올 작용기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분자가 반응해서 분자 두 개가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의 아세탈 반응은 그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엔트로피 감소가 일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좀 덜 자발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고리형이 돼버리면 상당히 우세하게 반응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세탈을 만들 때는 그냥 알코올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가 알코올, 그 중에서도 이런 간단한 에틸렌 글라이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한번 반응하고 얘가 한번 반응하는 뭐가 진행이 된다. 이 과정에서 바로 아세탈 형성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요 엔트로피 문제 때문에 또 굉장히 우세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세탈을 만드는데 재밌는 건 자, 아세탈이 지금 어디서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있는 요 키톤에서만 만들어졌죠. 어디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에스터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 에스터는 반응성이 크다 그랬어요, 반응성이 작다 그랬어요. 이 자체가 반응성이 아주 작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방금 말씀드린 저 아세탈 형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키톤 작용기에만 에틸렌 글라이콜이 반응을 해서 이런 아세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느냐? 바로 앞서 얘기했던 리튬 얼루미늄 하이드라이드에 아주 강력한 환원제를 쓰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에스터라고 하는 건 반응성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리튬 얼루미늄 하이드라이드 하고만 쟤는 환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얼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쓸 때는 반드시 용매가 뭐라고 했어요? 안전을 위해서 THF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에서는 가수분해 과정 H3O 플러스 처리를 해주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요 카보닐 그룹 자리 요 자리가 요렇게 요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에스터의 카보닐 그룹 자리에 여기에 있는 리튬 얼루미늄 하이드라이드가 이런 식으로 환원 반응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여기가 1차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가수분해 과정에서 H 플러스가 여기도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세탈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반응성이 크다 그랬어요? 반응성이 작다고 했어요? 아세탈은 있어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굉장히 작다고 했죠. 어떤 반응성이 작냐면 바로 환원 반응성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가 저 하이드라이드랑 반응해요, 안 해요? 바로 환원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세탈을 만들었던 카보닐 탄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반응성이 작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그 카보닐 그룹이었던 탄소는 하이드라이드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1차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상태에서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요 놈이 자, 사실은 가수분해 과정 속에서 그 아세탈이 다시 이제 산해리 반응이 됐을 수는 있는데 어쨌건 여기서 다시 한번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요 카보닐 탄소 쪽에서 바로 키톤으로 돌아오고 아세탈을 이루고 있었던 두 산소는 다시 이렇게 에틸렌 글라이콜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수분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산성 수용액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이 H 플러스가 ED 붙어서 다시 에틸렌 글라이콜이 되고 그 다음에 넣어준 이 가수분해 과정에서 넣어준 이 물이 ED 다시 들어가서 뭐로 다시 복귀가 된다? 이런 식의 키톤으로 다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최종적인 생성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환원을 시켜야 될 텐데 환원 반응성 이쪽이 훨씬 더 크고 더 작아요. 그럼 여기 있는 큰 것을 반응시키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아세탈 형성을 통해서 에틸렌 글라이콜이랑 반응을 시켜서 이런 작용기로 바꾸어 버리면 얘는 환원 반응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강력한 환원제 처리를 하면 이 반응성이 작은 그 카보닐 화합물들도 강력한 환원제에 의해서 환원 반응이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카보닐 탄소에 여기에 있는 하이드라이드가 들러붙고 여기에 있는 요 카보닐 그룹이 알코올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아세탈 자리는 이 환원 반응하고 관계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가수분해 과정에서 요 환원되지 않는 카보닐 탄소가 다시 키톤으로 산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요 첫 번째 과정에서 이게 되고 두 번째 가수분해 과정에서 바로 이게 되는 건데 이걸 구분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환원제에 의해서 에스터가 환원이 됐고 그 다음 가수분해 과정에서 여기서 또 수소가 붙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기서 또 가수분해가 돼서 이 카보닐 탄소가 다시 키톤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틸렌 글라이콜은 또 다시 분리가 되고 이렇게 이 아세탈 형성 반응을 저렇게 응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